있다가 흔히 얘기하는 그 토지개혁 이런 걸로 집 뺏겨 땅 뺏겨 아버지가 그때 그 좀 자동차 정비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장 뺏겨 그리고 진짜 그 빤스만 입고 내려온 그 입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한에 내려와서 보니까 남한이 더 북한보다 빨갛더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전 재산 다 뺏기고 거기서 도저히 못 사니까 남한으로 왔는데 남한이 더 빨갱이들이 많더라. 그거를 아버지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회가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가라 하듯이 북한에 있던 아주 그 악질 빨갱이들은 전부 서울로 왔답니다.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빨갱이들은 전부 D급, E급, F급들만 남아있었대요. ABC급은 전부 서울로 와서 빨갱이 짓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한이 더 빨갈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요인은 북한과 남한의 어떤 그 전통적인 차이였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이북 지역은 함경도 평안도 지역은 조선시대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과거에 급제를 해도 이거 반역의 땅이라고 해서 그 벼슬살이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무슨 벼슬길로 나가는 길은 다 막혀 있으니까 빨리 장사를 하든지 신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북한 지역은 남한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개화가 빨리 됐고 기술자 장인들이 많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북한 지역에는 남한에 비교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전통적인 그런 주자성리학 이게 굉장히 약했다는 겁니다. 근데 남한은 와보니까 이거 완전히 전부 조상 파먹고 살고 있는 인간들이더래요. 만나면 이런답니다. 당신은 무슨 김씨에 뭐요? 나는 누군데? 나는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그 멧돼조는 성균관 내장을 하셨고 멧돼조는 뭐를 했고 멧돼조는 뭐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럼 너는 뭐냐? 그러면 아무 얘기도 못 한답니다. 바로 이 주자성리학, 이 양반 상놈의 이 극단적인 이 계급 신분 구조가 공산주의가 파고들어갈 수 있는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공산주의가 강했대요. 단지 그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정신으로 이걸 막 찍어 누르고 6.25가 하면서 공산주의 하면은 치를 떠는 사람들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좌익 공산주의 세력이 그냥 지하로 잠복해 있었던 걸 뿐이지 이 근본적인 토대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더 이 반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버지고 사회가 무슨 개방화되고 무슨 민주화되고 그러면서 이걸 찍어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 가지고 과거의 남로당 같은 이런 세력들을 강고하게 형성을 해서 오늘날 국회 다수 의석을 점령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좌와 우의 이런 그 역사적인 대립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됐다. 기울어진 운동장 된 거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제가 아까 로버트 프리만 머치의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컨텐츠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선진국들은 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미국의 자녀들 보내신 분들 보시면 미국의 이 학생들은 미국의 건국의 역사, 미국이 민주주의 이념 이런 것들을 막 귀가 아프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놓으면은 엘리트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아주 뭐 그 교양 있는 시민을 기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영어 수학 다 잘 외우고 이런 거를 그냥 엘리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건전한 시민이 되기 위한 이런 교육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좌파 그 전교조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 교육에서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반국가적이고 반문명적이고 반문화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이고 반체제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2세 3세들이 그냥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런 구조가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시간이 참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저는 원론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자. 이 모든 문제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뭐 언론이 안 가르치고 뭐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알고 있는 내가 내 자식들부터 교육을 시키고 내가 속해 있는 마을에 그리고 공동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서 깨우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저는 제가 한국 사회에서 제일 정말 한국 사회를 깨부수는데 이 돌격대 역할을 했던 58년 개띠 세대입니다. 이 58년 개띠 세대가 자라오면서 뭐 NL 주사파 뭐 PD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58년 개띠서부터 시작이 돼. 아주 개 같은 세대예요, 이게. 이 세대가 자라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미 오늘과 같은 이런 그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저쪽 소위 말하는 좌파 진영 애들은 벌써 30년, 40년 이상을 자기네들이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 감옥에 썩어가면서 심지어 자기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해가면서 그런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뭐 농활 야학 그래가지고 뭐 취직 안 하고 전부 공수리가 돼가지고 무슨 노동 현장으로 가서 노동자들을 전부 뭐 무슨 언더그라운드 서클을 통해서 만들고 이런 노력을 30년 40년 계속해온 결과가 오늘의 이 모습이라고 봐요. 이걸 우리가 바로잡으려면 뭐 국가도 안 해주고 사회도 안 해주고 아무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절망체념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내 자식부터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시작을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30년 40년 이상 세월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좌익들이 한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고 내 몸에다 휘발유 뿌려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자유 이념하고는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친구들이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겨우 균형을 맞춘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 김용삼 대기자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왔습니다. 저는 저기 성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 가르치고 있는 박종도입니다. 저는 이제 펜의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김용삼 대기자님 또 정말 참 이렇게 건국전쟁에서 유서준 교수님 이렇게 많이 뵀어요. 저 뭐 건국전쟁 때도 한 5번 정도 봤을 정도. 그런데 제가 저기 김용삼 대기자님 펜의 마이크에서 강의를 듣고 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항상 내가 뵙고 싶었고 좀 따져보고 싶었고 정말 내가 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정말 참에 마음에 상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인데도 늘 오늘도 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주작이
정말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넘어가고 막 이런 이야기를 오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유학의 근본 정신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삼강오륜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오륜 자체가 성관대학교는 명륜동이 있습니다. 그 오륜을 밝히는 게 명륜이에요. 명륜인데 사실상 그 삼강이라는 것은 한대 대일통 사관에 의해 가지고 정말 참 이렇게 임금인데 임금이 참 별이가 되고 아버지가 벌이가 되고 또 참 이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별이가 된다는 이런 것들은 정말 정치적으로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공자시대나 맹자시대에 나오지 않은 거는 그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삼강오륜이라 그러는데 중국은 오사운동 때 삼강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유교적인 본질적인 그런 면으로 들어갔고 또 주자의 뭐 성리학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참 공자님은 숙이 아닌이라 그랬어요. 숙이 아닌이다. 정말 내가 참 이게 덕을 닦아 아니 그래서 내가 너무 정말 그 조선의 그 때문에 성리학이 망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니까 듣기가 정말 참 이게 그런 것들을 그 근본 정신으로 들어가면 망한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종교가 이렇게 난립을 해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유교의 근본적인 그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주장을 하시거나 이건 좀 다음에. 그래서 내가 여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아니 그 유튜브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자 지금 시간이 제약이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또 그 답변에 대해서 조명기 교수님. 아까 정일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요. 우리 사실 내가 미국에서 올 때 마르크스를 전공한 교수 밑에 배웠어요. 오랫동안 하신 분한테 배웠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마르크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짜집개는 번역해가지고 보는 거하고 마르크스는 전혀 달라요.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경제학적이고 캐피탈 2에 가면 굉장히 경제학도 깊게 들어가요. 그런데 마르크스 철학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비상적으로요. 마르크스는 완전히 좌파의 노동과 자본의 갈등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노미놀로지 현상을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독서량이 저거예요. 부족해요. 우리 지금 그 시민단체가요. 시민단체가 우리 육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위, 직분, 의무 중심이 있습니다. 지위가 직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야 되거든요. 그 우리 요즘 AI 시대는 딥러닝이라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수양을 안 하고 이러면 그거 지혜가 없어지거든요. 그 지혜가 없는데 그 지기만 자꾸 그냥 유교와 그냥 그 계속 그것만 하게 되면 이 정치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 시민단체 뭐가 문제야? 정치야. 가자마자 정치. 자기가 전문가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봉사해 주는가 이런 정신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이야 줄 서가지고 어떻게 집이나 하나 얻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딸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되어버리니까 이 전문화가 안 되니까 시민단체가 정치단체가 되어버려요. 외곽단체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직분, 자기 직분을 충실하는 막스 베버 불탄스타인 유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또 다른 건 질문이나 또 죄송합니다. 조동근 교수. 뭐 저한테 시간이 좀 되나요? 이게 한 5분 정도. 예, 좀 짧게 좀.
그 민주주의 보면은 사실은 앞에 자유를 붙여야 되는 거 자유요.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저쪽은 인민을 갖다가 내포하잖아요. 인민민주주의 얘기도 안 하고 사실 공산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만큼 그 의미가 왜곡되고 오용되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민주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사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죠. 견제 균형.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독식하지 못하고 분점해서 여럿이 같이 생태계에서 살 수 있는데 이게 인민민주주의가 되면은 사실은 독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딱 한 사람만 다이어트 하면 돼. 그게 우리나라의 그 저거예요. 상징인데 그걸 몰라. 대한민국은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한 사람만 다이어트 하면 돼요. 이걸 분명히 보자고요. 보면은 우리 좀 참견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장을 해도 천박하게 보는데 시장은 전부 다 쉘터예요. 시장에서 모든 걸 우리 해결해요. 자기 직업도 해결해요 보면은.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천민자본주의 이렇게 좀 몰고 가는 건 전부 다 좌파 프레임이에요. 좌파 프레임. 왜 그걸 갖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갖다 이거를 빼려고 얼마나 그 조국이 노력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그것이 사실 존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번영, prosperity for all. 모든 사람이 다 prosperity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only one, prosperity for only one이 바로 어디예요? 김정은이야 김정은. 그걸 갖다 이재명 빼놓고 전부 다 노예예요 노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야 도대체 우리가. 왜 이재명이 다 노예가 돼서 거기 희덕거리고 도대체 말이에요. 보면 개딸? 그거 사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기를 비하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냐면은 인간이 대접받으려면은 사실 우리는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난 어떤 그거는 자기 처지는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처지가 높고 낮고는 자기가 하긴 나름이지 거기 우리 하늘 좀 매면 안 되잖아요. 한 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주먹은 상대편 코 앞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서로 존립할 수 있잖아요. 같이 양립할 수 있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민주파리 하지 말자. 민주파리 하지 말자. 그걸 보면요.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그 전부 다 가짜. 예? 우리나라 헌법 15초만 돼요. 헌법 8조 4항에 보면요. 정당은요. 복수 정당이 허용이 돼요. 따라서 정당 간에 어떤 경쟁은 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정당이 존립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이 뭐죠? 대한민국의 뭐예요? 체제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헌법 8조 4항에 보면은 정당의 설립 목적과 그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나면은 그 정당은 해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갖다 뭐 뻔한 걸 갖다가 뭐 인민민주주의 말은 안 하고 그냥 인민을 빼고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러고 진보당은 거의 뭐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가짜요 가라 민주파리 하지 마라 그겁니다. 네. 간단하잖아요. 네. 예, 또 뭐 다음에 질문이나 또 잠깐 한 예. 누구? 그냥 제가 아니요. 마이크.